초등학교 저학년 시절부터 외국살이를 했다는 김 씨. 어릴 때부터 혼자서 타향살이를 하던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외로움을 가진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윽고 사랑에 빠진 두 사람. 1년 후 김 씨의 부모님께 인사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그런데 김 씨가 남자친구 얘기를 꺼내자마자 김 씨의 부모는 온갖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김 씨와 사랑에 빠진 남자친구가 18살 연상의 이혼남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그대로 연락을 끊어버렸고 그렇게 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님 생각이 난다고 하는데요. 반대하는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수년째 연락을 끊은 부모님. 부모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제 별별 상담소 이렇게 PT를 들으시면 보통 습관적으로 이혼 딱 이러시는데 오늘은 그게 아닙니다. 예, 오늘은 그게 아니고 부모님한테 결혼 승낙을 받고 싶다는 사연인데요. 이 외국에 살고 계시는 사건 반장 가족분께서 직접 메일로 보내주신 얘기입니다. 이 부모님과의 갈등 때문에 고민. 자, 사연에 앞서서 제보자는 얘기 들어보니까 어릴 때부터 혼자 해외에 사셨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이 제보 주신 가족분이 김 씨인데요. 그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10살 남짓일 때부터 해외에서 혼자 살아왔다고 합니다. 이 집이 굉장히 좀 유복했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이 해외에서 음악을 공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음악을 하게 된 것도 사실 김 씨 뜻은 아니었고요. 부모님의 뜻이 좀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 씨로서는 너무 어릴 때부터 친구도 가족도 없는 곳이잖아요. 여기서 혼자 외국 생활하면서 좀 힘들고 외로운 마음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음악 공부를 하려고 부모님과 같이 간 게 아니라 딸 혼자 외국에 유학을 보냈다. 이 부모님들도 참 대단하시네요. 네. 그리고 이렇게 좀 딸 혼자 보내셨으면 굉장히 좀 딸이 보고 싶고 막 그립고 그러셨을 텐데 생각보다 좀 강단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하고 가부장적이시고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는데 무슨 일에서는 양보가 없고 고집이 굉장히 있으셨대요.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아버지께서 강하신 스타일이면 어머니라도 조금 유하시잖아요. 근데 이 집은 또 어머니도 또 비슷한 성격으로 아주 강단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예. 두 분 다 명예를 중요시 여겼고요. 이분이 외동딸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한테 기대가 완전히 다 집중이 됐는데 그 집안 자체가 어머님, 아버님의 집안 사람들이 이렇게 친척끼리도 자식이 얼마나 잘 됐나 이런 걸 좀 경쟁하는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로운 데다가 기대에 부응해서 살아가려다 보니까 이 오늘 주인공께서 너무 버거웠고 힘들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 지금 사연자께서도 방송을 보고 계실 것 같아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많은 좀 좋은 말씀들을 좀 해주십시오. 자, 백 변호사님, 그런데 그런 홀로 외국 생활 중에 남편을 만난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 아까 굉장히 엄하고 가부장적인 부모님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혼자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할까요? 일단 지인을 통해. 네, 맞습니다. 한인 사회에 있는 본인의 지인을 통해서 일거수일투족을 사실상 감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살았는데 자유가 거의 없었다고 하고 말 그대로 지인이 부모님에게 이분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하나 다 알려주다 보니까 그간에는 누구 남자친구 한 명 사귀어보지도 못하다가 그러다 이제 대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약간의 자유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것도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매니저로 일하던 남성과 사랑에 빠진 겁니다. 같은 한인 식당에서 일하다가 그 매니저와 사랑에 빠진 것까지는 좋았는데 일단 뭐가 됐든 18살 연상. 참 많아요. 참, 좀 많죠. 많다고 생각은 들지만 이재현 기자하고 제가 나이 차이가 한 18, 이런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느낌이 확 옵니다. 예,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재현 기자하고 제가 지금 이런 느낌으로 아저씨 같은 느낌인데 일단 이렇게 매니저, 알바생 이렇게 만났는데 좀 이렇게 오빠가 아닌 좀 아빠처럼 포근하게 이렇게 감싸주는 그런 맛이 좀 있었다고 하고요. 한 석 달 정도 부모님하고 피치 못하게 살았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님 외국에 오셔서 와가지고. 근데 그때 완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부모님이 통제를 하고 부모님이 지금 아주 강단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못 나가게 하고 이러니까 그때 옆에서 이 18 많은 남자친구가 고민을 들어주고 왜 내가 다 안다 I know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 연인까지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아,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예. 그런 거 비교하지 마시라고. 죄송합니다. 예. 아니, 또 와닿게 하려고. 아, 와닿게 하려고. 하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 뭐 우리 온리 사건 반장 박 예. 변호사님 무슨 말씀하셔도 상관없는데, 자 소장님. 네. 보통 이제 아주 이런 사회적인 통념을 약간 좀 벗어나는 연상, 뭐 연과의 이런 보통 뭐 만남은 아빠 같아서 네. 뭐 이런 얘기 네.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주변에 왕왕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콤플렉스, 부성의 콤플렉스 이런 말을 쓰는데 무의식적으로 아빠로부터의 어떤 결핍, 부성의 어떤 부재 이런 걸로 인해서 무의식적으로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뭐 그다음에 아버지에 대한 바램 또는 아버지가 무서워서 하여튼 아버지가 이슈적으로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관계를 만날 때 그 아버지의 이미지가 투사돼서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 콤플렉스로 인해서 연애를 하거나 결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에서 불행한 경우도 있지만 또 일에서 행복한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컴플렉스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가족에 대한 정말 절실한 그리움, 외로움 이런 것들이 깊이 깔려 있을 것이다. 사실 10살부터 해외에 나가서 그 외로운 것에서 혼자 있는다는 게 얼마나 극심하게 외롭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떤 그리움 같은 무의식적인 깔려있는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아주 심플하게 너무나 가족이 필요했고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한테 마음이 갔을 가능성 너무 많죠. 그렇죠. 자, 아무튼 그렇게 연애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부모님한테 저 이런 사람 만나고 있어요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1년 정도 만났을 때 부모님한테 이제 남자친구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나이 얘기는 하지도 않았는데 부모님이 다짜고짜 미쳤냐 이런 답변을 하신 겁니다. 진짜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상대방이 18살 많은 남잔데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니까 부모님이 노발대발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김 씨는 부모님이 반대할 거란 사실은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그 반응이 예상보다 더 심각했던 거예요. 욕설을 내뱉으면서 뭐 소리소리도 지르시고 그야말로 난리가 나셨던 겁니다. 그 이후에도요. 전화나 메일로 계속 욕을 하시고 뭐 안 헤어지면 죽이겠다 이런 협박까지 하셨다고 하고요. 이렇게까지 부모님이 반대를 하시니까 죄책감도 있었지만 또 김 씨는 김 씨대로 연애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결혼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부모님은 그래 네 맘대로 살아라 라면서 연을 끊으셨다고 합니다. 야, 자 소장님 보통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식들이 이제 반대하는 결혼을 하지만 뭐 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네. 보통 이제 이러면은 확 갈등이 있다가도 아이 그래 기부업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네, 지금 여기 보면은 그렇죠. 죽이겠다고. 네,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께서 상당히 좀 강하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외동딸이 얼마나 어린데 형제도 하나도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그런데다가 해외까지 가서 혼자서 초등학교 2학년부터 산다 그러면 그 아이가 느꼈을 외로움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외동딸이고 그런데 이제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좀 강단이 있고 좀 가부장적이시라고 본인 또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아버지는 고집이 세셔서 내가 정한다 그러면 그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상황이 돼도 이건 아닌 거죠. 용서하지 못한다. 이런 좀 성향이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 사연자분의 메일을 새벽에 이 외국에 계시니까 딱 봤는데 저는 딱 봤을 때 새벽에 맨 처음 열어봤는데 아유 세상에 부모한테 이렇게 그냥 단순히 뭐 연을 끊자 이런 정도를 넘어서 뭐 죽이겠다 막 뭐 자 그런데 자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부모님 입장에서도 나이뿐만이 아니라 또 뭐가 하나 있었어요. 그렇죠. 반대할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이 차이도 나이 차이지만 사실은 이 남자가 이혼한 전력이 있다 하고요. 또 이 남자한테는 3명의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3명의 아이가 모두 이 남자의 아이가 아니에요. 전처의 아이고 전처의 애인의 아이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고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이 남자의 또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부모님이 걱정을 했는데 가장 좀 결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한인사회에서 이제 부모님한테 전달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따님을 케어해 준 지인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남자 알코올 중독자에 도박꾼에 아이고
사기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어. 알고 보니까 이 부분은 아마 그 남자친구 전처가 이혼한 후에 한인 사이에 퍼뜨린 소문들인데 아, 워낙 좁으니까. 예, 그것을 그대로 지금 부모님에 전달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 좋게 생각하고 욕까지 나오는 상황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지금 뭔가 좀 부모님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남인데 뭐 자식이 셋이다. 근데 그 자식은 이 남편의 그게 아닌데 말이죠. 자, 백 변호사님. 네. 자, 지금 결국 이게 뭐 접점이 안 보이니까 이 사연자께서도 어쩔 수 없다. 그냥 결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부모님을 어떻게 오해를 풀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 또 이 제보자분께서는 이제 지금 그 남자친구가 너무 소중했고 그래서 부모님의 반대도 불구하고 3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남편이죠. 아, 이 남편의 가족들은 이제 아니 한 번 이혼한 남자한테 왜 이렇게 너 같은 애가 왔냐 그러고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 부모님들도 지금 한국에 계셔가지고 아직 부모님들을 뵙지 못해서 일단 혼인 신고는 한 상황이고 이제 내년에 한국에 와서 남편 가족들하고 스몰 웨딩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예. 근데 문제는 여기서 한쪽이 빠져 있죠. 그렇죠. 이 제보자의 부모님들이 빠져 있는데 사실 결혼식 전에 끝까지 이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돌려보기 위해서 부모님이 직접 연락을 아예 안 받아버리니까 친척을 통해서 연락을 넣어봤는데 넣어봤는데. 더 황당한 건 친척들도 어. 그 남자랑 잘 살아라 그러면서 우리한테도 연락하지 말라면서 연락을 아이고야. 끊어버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친척들까지도 야, 우리 너랑 상종 안 해하고 이렇게 연락을 끊으셨다는 거예요. 야, 자, 오늘의 궁금증 한번 짚어보죠.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 궁금증 짚어봅니다. 아, 반대를 무릅쓰고 18살 연상과 결혼했죠. 자, 부모님이 연을 끊은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또 이런저런 막 폭언도 하셨는데 자, 우리 백 변호사님부터 이거는 네. 뭐 법적인 판단을 구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 주변에 지인 중에 부모님이랑 이와 유사하게 10년 동안 안 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좀 이거랑 케이스는 좀 다른데 예. 한 10년 정도 지나서 다시 이제 부모님들과 교류를 하고 지금은 이제 인정을 해주고 이렇게 사는 그런 친구를 봤는데 사실 결국은 부모님이 일단 이 당사자를 만나야 되거든요. 그 만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여러 번 문제가 발생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 오면 남편하고 집을 좀 찾아갈 필요는 좀 있을 것 같고요. 거기서 또 어떤 돌발 상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안 보고 계속 살면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좀 부딪혀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참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소장님, 그런데 이 네. 사연자께서 네. 이 부모님이 지금 한국에서 사건 반장을 보고 계실 수 있다 네. 이런 네.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뭐 그러니까 사연자분의 어떤 마음을 조금 좀 부모님들이 네. 좀 이해할 수 있게 좀 말씀 좀 해달라는 부탁도 하셨더라고요. 네, 부모님이 보실 수도 있고 또는 친척분들이 보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부모님이나 친척들은 이 여성의 마음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해를 못 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세요. 왜냐하면 18세가 많은 남성의 애가 셋이나 있는 아이를 기르고 있고 또 뭐 알코올 중독자다 이런 또 잘못된 오해를 갖고 계시니까. 그런데 제가 좀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은 게 부모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 답답했지만 이 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건 가족이었고 그 돈이나 명예나 음악이 아니라 항상 내 옆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고 나를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가족에 절실했던 거고 그 가족이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낀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셋이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여성에게는 좋았을 수 있어요. 이 남편도 좋지만 아이까지 가득 있는 우리 집이 과연 다 어쨌든 그 아이가 그 남편의 아이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그 아이들까지 품는 그 따뜻한 남편의 성품 그리고 바글바글한 우리 정말 스위트홈 이런 것들이 여성에게는 굉장히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친척들께서 보시기엔 전혀 이해가 안 되셨을 수 있지만 이 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행복은 그런 가족과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여성을 또 사랑하시는 부모님께서 이 방송을 보신다면 이 딸의 마음을 좀 이렇게 좀 부둥켜 안아주시고 좀 품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박 변호사님. 이렇게 말하면 좀 냉정하지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뭐 결혼을 하게 됐고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끌고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반대도 하고 욕도 하고 하셨는데
결국은 결혼하고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현실이 된 상황에서 계속 반대를 하는 거는 결국은 그러면 그거 반대하는 사람 자체가 잘못된 상황이 된다고 보고 결국 그 현실을 좀 받아들이고 박상희 소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이 딸이 그걸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 좀 받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일단 약간 좀 되게 냉정하게 아니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그걸 그냥 굳이 부모한테 허락을 받으려고 하냐? 미국에서 뭐 외국에서 편히 그냥 두 부부가 살면 되지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네, 참 이번에 어려운 좀 사연인 것 예. 같은데요. 하치50님은 나중에 자식이 생기면 부모님이 무슨 마음으로 반대했는지 이해하실 거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또 평화로운 차시네님은 본인의 좀 사연을 나눠주셨습니다. 예. 본인도 18살 많은 남자랑 결혼했고 재혼이신데요. 지금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소문은 소문일 뿐이에요. 둘만 좋으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더라고요. 이렇게 응원도 좀 해주셨습니다. 바나나님은 말로 마음을 돌리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좀 마음을 돌려보세요.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